안녕하세요, 아람다. 자, 오늘은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투어박스라는 이제 제품인데, 이제 키보드에 보시면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거 작업을 많이 하죠, 보정 작업을. 그럼 이제 단축키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휠 같은 것도 들어 있어 가지고, 마우스 이제 휠을 이제 대체해서 조절을 한다든가, 슬라이드 바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포토샵에서는 이제 브러쉬나 뭐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제품 리뷰가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써보고 싶었어요, 이런 제품이. 그래서 이제 제품 리뷰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제 바로 한번 하겠다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왜 하게 됐냐면은, 사실 저는 요 투어박스 말고도 다른 제품을 그 전에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상업사진을 하잖아요. 이 오른손이 엄청나게 아파요. 이게 시즌만 되면은, 보통 이제 3월 4월 뭐 입학 시즌 이렇게 되면 사진관 사장님들은 아마 오른손이 죽어날 거예요. 보통 이제 사진도 다 이 카메라 잡고, 뭐 왼손은 거들 뿐만이죠. 오른손으로 촬영을 사실 검지손가락으로 계속 눌러대고, 뭐 하루에 몇천 장씩 찍고, 또 보정 같은 경우도 이 마우스를 잡고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키보드는 살짝 이제 뭐 단축키 누르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 키보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축키를 항상 컨트롤 키, 컨트롤 알트, 컨트롤 쉬프트 뭐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다 보니까, 컨트롤 키 같은 경우는 뭐 두세 달 정도만 쓰면은 자판에서 그냥 다 지워져 버려요. 곰지한 키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시즌 때가 아니어도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뭐 4,000장, 5,000장을 찍다 보니까 사진 셀렉부터 해가지고 계속 마우스 이 검지손가락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때가 되면은 이 검지손가락부터 이쪽 손목에 진짜 뭐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고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병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달고 사는데, 이 손목 뼈가 아픈 게 보통 클릭할 때는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 증명사진을 보정을 할 때 도대체 클릭을 몇 번 하나, 그래서 열기부터 뭐 픽셀 유동화, 밝기 보정, 뭐 점 제거 막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저장 완료까지 누르는데, 보통 이 클릭 수를 보니까 한 300번에서 한 500번 정도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증명사진이 시즌 때 많을 때는 막 20-30장씩 찍고, 또 다른 일도 많죠. 스냅 사진 찍어놨던 거, 뭐 가족 사진, 그 다음에 일반 사진 보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손이 아주 죽어나요. 근데 제일 이제 아픈 경우가, 이 마우스 버튼을 딱 누르고 계속 슬라이드를 조절한단 말이죠. 밝기를 미세하게, 또 명도를 아래로 내서 미세하게. 요때가 손목에 무리가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손목이 아니고 요 손등 뼈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요 제품이 리뷰가 들어와가지고 요걸 제가 이제 바로 해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이제 받았는데, 이게 사진상으로 볼 때는 꽤 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손목을 얹어놓고 좀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박스를 개방을 받으니까 손에 이렇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래 같은 경우는 고무 재질로 돼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이제 다 돼 있고, 무게는 이제 크기에 비해서 적당히 묵직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게도 꽤 나가고, 요런 이제 재질들도 괜찮고, 요게 이제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요런 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가운데 그 다이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묵직했으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너무 좀 가벼운 감이 있어요. 누르는 터치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괜찮은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자, 일단 홈페이지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 버전도 있고 맥용 버전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다 깔아놨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렵지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를 일주일 조금 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사용법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투어박스 콘솔이라고 이제 이런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설치를 하면은 포토샵, 라이트룸 이렇게 이제 세팅 값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룸을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색조, 색온도 이렇게 이제 버튼별로 다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이쪽에 쭉쭉쭉 바뀌죠. 마우스를 대면.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도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다, 이렇게 이제 다 나와요. 이 라이트룸은 이제 저는 거의 안 쓰다 보니까 포토샵하고 이제 ACR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브릿지로 이제 사진을 선택하고 그렇게 쓰는데, ACR이나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장점이,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만들어 놓은 거는 브릿지, ACR, 포토샵,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검색할 때도 참 편해요. 인터넷도 검색할 때도 보통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오르거나 내리면은 마우스 휠로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 뭐 편집 이런 거 디자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이 이게 죽어나요. 두 번째 검지, 세 번째 손가락 마우스 휠 버튼도.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외부로 해놓고 이 투어박스의 휠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손으로 이렇게 돌리게 하면은 훨씬 편하죠. 이런 것들도. 요건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ACR 세팅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ACR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는 선택한 파라미터 조정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일단 대충 한 번씩 보고 사진을 보면서 셀렉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은 이제 컨트롤 O로 저는 이제 바꿔놨어요. 그래서 휠을 돌리다가 컨트롤 O를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사진이 열리게끔. 그 다음에 뭐 스크롤 같은 경우는 사진 줌 확대. 그 다음에 스크롤 버튼의 클릭을 ESC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다이얼은 줌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이제 사이드 버튼이 있죠. 이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Shift 탭. 그 다음에 이제 홈 버튼은 탭 버튼. 요거는 이제 메뉴를 바꿀 때, 메뉴를 다른 메뉴로 넘어갈 때 탭 키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탭 키로 이제 저는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툴 버튼에는 컨트롤 플러스 0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할 때 갔다 와서 보통 이제 뭐 별표로 셀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잘못 선택했다 그래도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쇼트 버튼에는 컨트롤 숫자 5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버튼만 딱 누르면은 별표가 이제 5개가 쳐지게. 그 다음에 뭐 다른 버튼에는 이렇게 이제 컨트롤 L.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 외에도 여기 있는 이런 이제 버튼들에다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세팅해 놓은 거를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오면은 제일 많이 쓰죠. 라이트룸에서도 아마 이제 이렇게 사진 셀렉을 할 텐데, 저는 이제 라이트룸을 안 쓰고 이제 브리지를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화면에서 휠을 이렇게 돌리면은 사진이 아래로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막 빨리 돌릴 때는 이렇게 쭉 빨리 내려가셔도 되고, 여기에서 한 장씩 천천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버튼에도 제가 위아래 버튼을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로 한 장씩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버튼하고 위를 누르면은 홈 버튼을 등록을 해놔가지고 사진을 쭉 내려가면서 이제 보다가 제일 위에 사진으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은 요 버튼을 누르고,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제일 위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요 버튼을 내리고 제일 아래로 하면은 맨 끝에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뭐 위로 또 올라가도 되고 쭉 이렇게 이제 가셔도 되죠. 자, 그럼 맨 위로 다시 올라가서 사진을 이제 이렇게 이제 고르시다가 별표를 치겠죠.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지금 이 사진들은 이제 보정을 해놓은 사진이지만은, 아, 이 사진이 괜찮아, 이 사진을 보정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슈트 버튼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슈트 버튼을 딱 누르면은 지금 화면에 이렇게 이제 별 5개가 쳐지죠. 그러면은 또 내려가면서 사진을 쭉 보면서 이 사진이 괜찮은데 그러면은 또 슈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여기 이제 별표 5개가 이렇게 쳐지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가 이 사진도 괜찮은데 해서 이제 별표 5개 쳐놓고, 자, 그러면 이제 별표를 3개를 제가 쳤죠. 그러면 별표 3개 친 것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면서, 아, 이 사진은 좀 아닌 것 같아. 여기서는, 아, 이 사진하고 지금 컬러하고 흑백 사진이 안 어울리니까 이 사진은 이제 별표에서 빼자. 그럴 때는 쇼트 옆에 있는 툴 버튼을 누르면은 별표 없어지죠. 자, 그럼 이제 별표 체크를 일단 해제를 하고, 자, 되게 간단하죠. 컨트롤 1, 2 해가지고 양손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또 마우스에서 손 띄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쭉 내려가다가 괜찮으면은 별표 5개, 쭉 내려가다가 괜찮으면 별표 5개, 또 마우스 요 휠로 돌리면서 쭉 보다가도 별표 5개, 그 다음에 뭐 다시 이 사진은 안 어울려 이렇게 해서 뺄 때는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딱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보기 모드에서 지금은 요런 식으로 보는데, 이제 보기 모드도 제가 이제 바꿔놨어요.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자, 슬라이드 쇼라고 돼 있죠. 컨트롤 L, 컨트롤 쉬프트 L, 검토 모드, 컨트롤 T, 뭐 여기 단축키가 있는 것들은 하여튼 등록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보기 모드를 컨트롤 L을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작은 버튼에다 등록을 해놨는데, 요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사진만 깔끔하게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보거나 뭐 이런 모드가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 모드로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런 모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이렇게 사진을 이제 넘길 수도 있고, 자, 뒤로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노브를 조절해 가지고 사진을 쭉 볼 수가 있죠. 자, 아주 좋죠. 버튼으로 편하게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별표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쇼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별표가 쭉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별표를 또 취소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툴 버튼 누르면 별표는 없어지고 또 다음 사진으로 쭉 넘어가고. 사진 셀렉하기가 정말 쉬워요. 키보드 누르면서 쭉 이제 화살표로 내려가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키 누르고 마우스에서 또 띄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이얼이 편하면 다이얼로 쭉 내려가도 되고, 또 그냥 이 버튼이 편하다 그러면 버튼만 쭉 누르고 가시면서 별표, 이 사진도 좋아 별표, 또 이 사진도 좋아 별표.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검토 모드를 쭉 보다가 또 키보드 뭐 ESC 키 눌러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단축키 ESC도 키보드에 있는 자판은 하여튼 등록이 다 돼요.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도 여기 이 힐 버튼을 꾹 누르면은 취소 버튼이 되게 눌러놨어요. 그러면은 쭉 누르면은 자, 이제 원래 모드로 이렇게 돌아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쭉 골라놓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편집을 할 때도 지금 이제 제가 여기도 등록을 해놓은 게 쭉 내려가서 이제 보다가 이 사진이 괜찮아. 그러면 뭐 키보드로 마우스로 또 더블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 엔터 누를 필요가 없이 여기 이제 노브 버튼에 컨트롤 O를 또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노브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ACR 창이 열리면서 사진이 이렇게 이제 열려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제가 아까 제일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게 검지를 계속 누르면서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칸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진짜 손가락이 아플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키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서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노출을 톡 찍어주고 노브를 돌리시면은 노출을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색온도도 마찬가지고 색온도도 자,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시는 게 보이죠. 자, 따뜻한 색으로, 자, 그 다음에 점점 차가운 색으로 뭐 마찬가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이제 여기서는 아래 항목으로 이제 내려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저는 또 탭키를 여기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색조로 이제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누르면은 노출,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대비,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밝은 영역, 계속 이렇게 내려가죠. 지금 내려가는 게 쭉 보이죠. 뭐 텍스처, 명료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또 위로 간다 그러면 이쪽 버튼에다 등록을 했거든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 텍스처, 검정 계열, 안부를 좀 더 어둡게 해야 되겠다. 안부를 쭉 어둡게 해주고, 또 위로 아주 편하게 조절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이제 무리가 안 가게끔 양쪽 손으로 나눈 거예요. 제가 일주일만 써봤는데도 이게 정말 엄청 편해요. 이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목적은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단축키를 여기다 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 목적은 오로지 이거 하나였었거든요. 이거만 제발 이렇게 한 손으로만 대도 편하게 뭐 해도 정말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말 편하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 대비, 밝은 영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졌다고 하면은 컨트롤 플러스 O키가 여기 등록이 또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누르기만 하면은 사진이 포토샵으로 또 열려요. 자, 사진이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열렸죠. 그러면은 이제 포토샵 모드로 바꿔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ACR이었잖아요. 그럼 포토샵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를 안 바꿔도 되긴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이제 픽셀 유동화도 쓰고 제가 많이 쓰는 레이어 복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등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토샵에서 단축키를 많이 안 쓴다 그러면은 좀 전에 ACR에 했던 그런 버튼들도 먹는데 요게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각자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따로따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포토샵을 딱 누르면은 사전 설정 세팅이 쭉 바뀌었죠. 요건 이제 제가 바꿔놓은 거고, 기본은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기본 노브는 아마 브러쉬 크기로 조절이 돼 있을 거고, 저는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쓰는 거 하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이 안 쓰는 게 너무 많고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것들만 등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사진을 이제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휠 버튼에 해놨어요. 그래서 뭐 키보드 단축키 Z를 눌러 가지고 뭐 플러스 키를 알트 키를 플러스 키를 누른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확대해서 보고 축소하고 이럴 때는 요 휠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정을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제가 이제 보정법은 레이어 복제를 하죠. 자, 그래서 레이어 복제 버튼도 자, 여기 작은 버튼이 있죠. 작은 버튼에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작은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레이어 복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 복제를 하고 제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가죠. 그럼 이 버튼을 또 딱 누르면은 포토샵에서는 아까는 이제 컨트롤 O를 등록을 해놔서 사진을 열거나 이제 불러오기 이런 메뉴로 되어 있는데 포토샵으로 교체를 했을 때는 카메라 로우 필터 단축키를 해놨어요. 이런 것도 이제 등록하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 프로그램 세팅에 들어가 가지고 자, 필터 메뉴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단축키가 그대로 다 있죠. 그럼 카메라 로우 필터 하나를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창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요거만 잠깐 맛보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카메라 로우 필터가 이렇게 이제 등록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거로 이렇게 되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필터, 자, 카메라 로우 필터는 단축키가 Shift 컨트롤 A죠. 그럼 요거를 요 프로그램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눌러서 자, 노브를 클릭했을 때는 어떤 기능을 쓸 거냐 그러면은 자, 이걸 딱 눌러가지고 키보드 컨트롤 쉬프트 A, 자,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A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됐죠. 그럼 확인 누르면은 자, 포토샵에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로우 필터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레이어 복제까지 했으니까 사진을 카메라 로우 필터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걸 클릭을 딱 해주면은 자, 카메라 로우 필터가 다시 열렸죠. 자, 그래서 뭐 하늘 부분만 더 어둡게 한다, 아니면 이제 바다만 더 살린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여기 바다를 뭐 살릴 필요는 없는데 보정을 해놨던 사진이기 때문에 이 돌 부분을 안부를 조금 더 살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안부를 노출을 이렇게 이제 돌려서 해주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을 엔터 키로 하면은 마우스를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요 버튼을 엔터로 해놨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확인. 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자, Alt키 누르고 딱 씌워주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포토샵에서는 여기 화살표를 제가 이제 브러쉬 툴로 해놨거든요. 그럼 이제 요 아랫부분을 칠해야 되니까 전경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검정색, 흰색. 자, 그럼 이 브러쉬 툴을 딱 누르면은 자, 모양이 이제 브러쉬로 바뀌죠. 브러쉬 크기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브러쉬 조절 크기는 원래는 포토샵 기본으로 하면은 요걸로 이제 조절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메뉴를 쓰기 때문에 요 버튼을 누르고 브러쉬를 이렇게 조절하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자, 안부 쪽을 조금 밝게, 자, 브러쉬를 작게 하면서 크게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 가면서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다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이제 됐다고 치면은 레이어 합치는 버튼도 이 버튼에다가 등록을 해버렸어요. 컨트롤 쉬프트 E, 이 단축키가 모든 레이어 병합이기 때문에 등록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 레이어 창을 보시면은 자, 버튼을 딱 누르면은 바로 레이어 합쳐지죠. 픽셀 유동화를 또 우리가 이제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거 보정할 때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자,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픽셀 유동화 창이 열려요. 자, 그러면 이제 픽셀 유동화 창에서도 자, 요 바닥 불을 이쪽으로 좀 줄인다 그러면은 자, 브러쉬로 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이제 조절하면서 뭐 이제 인물 사진을 찍는다고 그러면은 뭐 허리 라인, 뭐 얼굴 윤곽 이런 것들 다 만지죠. 그래서 엔터키 위에 있는 그 네모난 꼭새 위에다 놓고 크기 조절하면서 항상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바로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요거만 해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 사진 셀렉부터 해가지고 키보드를 이제 거의 안 만졌죠. 다 여기다 단축키를 다 등록을 해놓고 있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잘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엔터키를 누를 필요가 없이 저는 여기다 엔터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버튼만 딱 누르시면은 바로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다 되면은 사진을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이제 손이 안 가게 제가 다 바꿔놨어요. 저는 포토샵 뭐 단축키, 제가 쓰는 단축키는 거의 다 뭐 머릿속에다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제 이렇게 누르실 거예요. 근데 컨트롤 쉬프트 S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컨트롤 쉬프트 S 이렇게 눌러서 이제 보통 저장을 하는데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정을 해놔서 그러는데 저는 다 로우 파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요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딱 뜨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제 엔터키를 딱 누르면은 JPG가 이미 보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뜨지만은 로우 파일로 보정할 때는 그냥 여기서 엔터만 한 번 더 누르면은 바로 사진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그냥 일단은 다시 사로 하면서 엔터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로 또 JPG 옵션 창이 뜨죠. 그래서 여기서 엔터키 등록해는 요 투어박스에 있는 키를 확인만 눌러주면은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죠. 자, 어떠세요? 아주 간단하죠? 이 포토샵을 이제 많이 쓰시는 분, 상업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도 이 투어박스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전 세계 사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이 프리셋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뭐 디자인용 포토샵, 사진용 포토샵, 또 포토샵도 내가 어떤 사진을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쓰는 단축키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맞게 세팅을 해 두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공통적으로 좀 올라가 있는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아, 이 키에는 이런 게 등록이 돼 있구나.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진 편집하는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제일 많이 편집하면서 단축키가 많이 등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다가 등록을 이렇게 다 해놓고 뭐 브러쉬 툴, 패치 툴, 힐링 브러쉬 툴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으니까 단축키를 이제 누르는 것도 사실 저는 빠른데 그런 걸 등록을 해놓고 뭐 엔터키를 또 눌러야 되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이제 편집을 많이 하는데 프리미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요. 저는 근데 프리미어를 쓰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완전 뭐 영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색 보정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보정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컷 편집이 전부인데 컷 편집도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컷 편집을 할 때도 보통 키보드에 이제 스페이스바, Q, W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앉아놓고 계속 이제 컷 편집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도 프로그램을 요 단축키에다 이제 몇 개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요 버튼으로 이제 눌러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섭취코지를 이제 한 번에 가서 한 번 촬영한 게 아니고 섭취코지까지 이렇게 구간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타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 이제 자르는 메뉴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잘라버리고 앞으로 쭉 이동하다가 자 이제 W 키는 이제 뒤로 요만큼을 잘라내는 기능이죠. 그걸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앞으로 또 쭉 가다가 구간을 차로 이제 드라이브를 차로 쭉 자 여기서 이렇게 면도칼로 잘라버리고 여기다 위치를 해놓고 자 뒤로 잘라버리고 자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또 위치해 놓고 앞쪽을 잘라버리겠다 그러면은 앞쪽을 이렇게 이제 다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키보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것도 스페이스하고 이제 요 간격이 좀 멀어지죠, 손가락이. 근데 여기다 올려놓고 자 커팅하고 앞으로 자르고 뒤로 자르고 요렇게 이제 메뉴 조절하는 것들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프리미어에서 이제 컷 편집을 할 때도 확실히 이제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색 보정이나 어떤 기능들도 여기에 좀 전에 제가 포토샵이나 한 것처럼 다른 버튼들도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나 뭐 파이널 컷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응용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에 지금 보면 단축키가 다 나와 있거든요. 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열기, 뭐 이런 단축들, 클립, 편집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단축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만 이 메뉴 버튼에다가 다 사용을 해가지고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또 제가 어떤 데 이제 응용을 하냐면은 뭐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엄, 파이널 컷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웹서핑을 할 때도 직업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직업병이라 그랬잖아요. 이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마우스 휠 돌리는 게 아주 아프다고. 근데 요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 뭐 인터넷 윈도우 탐색기, 뭐 이쪽에다 하여튼 단축키가 되면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우라 웹 요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놨는데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이제 찍고 하면은 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가입한 밴드나 뭐 이런 그룹에다 이제 이 사진 영상을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항상 요 이제 글을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놓기를 해놓고 요걸 계속 두 개를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 버튼에는
컨트롤 A 모두 선택이죠. 그걸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창에다가 내가 복사할 글을 올려놓고 여기를 컨트롤 A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스북에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한다. 그럼 컨트롤 V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상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또 여기는 여기 선택해서 컨트롤 C 이런 걸 지우면서 컨트롤 V. 자, 웹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그리고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마우스는 이제 오른쪽 손은 클릭할 때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우스 이제 그 댓글이나 만약에 뭐 스크롤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본다 이럴 때도 이쪽에서 그냥 스크롤을 쭉 내려서 하면은 확실히 한쪽 손에만 이제 부담을 주지 않고 양쪽 손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새 창을 연다 그러면은 컨트롤 N이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새로운 창이 열리고 아주 응용을 하면서 정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뭐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고 한글에서도 쓸 수 있고 엑셀 뭐 마이크로 워드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러스트부터 뭐 모든 단축키는 여기다 등록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뭐 한글 단축키 무슨 단축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다 등록만 해놓으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웹서핑을 할 때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이제 휠로 다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뭐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그러면은 복사 여기 이제 컨트롤 A 복사 뭐 이쪽 창에다가 쭉 놓고 붙여넣기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된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몇 개를 이제 보면서 요 투어박스 활용하는 방법을 봤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을 이제 뭐 몇 장 편집 안 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이 직업적으로 사진을 보정하면서 진짜 이 오른쪽 손에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은 꼭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지금 활용을 많이 보셨죠? 꼭 포토샵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포토샵 프리미어 그 다음에 등록이 되어 있진 않는 ACR 브릿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등록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또 구글 브라우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서핑 같은 것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웹서핑에서도 뭐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새 창 열기 뭐 이전 뭐 이런 페이지 그게 뭐 구글 단축키 이런 거 보면은 꽤 많이 나와요 네이버에. 그럼 그걸 찾으셔가지고 여기다 딱 등록해놓고 웹서핑용 해가지고 딱 등록만 해놓으면은 아 오늘 사진 보정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손가락이 아파 마우스 휠 돌릴 힘도 없어. 그럴 때 요 휠을 돌리고 뭐 좌우 조절하고 뭐 내려가고 요런 걸 다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맨날 이 광고가 포토샵용 뭐 프리미어용 특히 포토샵용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포토샵용도 이제 많이 쓰지만 전천후로 모든 거를 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아무 정보도 없는 브릿지나 ACR에서 이제 이렇게 쓰듯이 뭐 캡처원이 됐던 어떤 캡처원은 아마 등록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캡처원도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요즘에 버전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캡처원용 다운로드 파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처원은 여기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캡처원도 마찬가지겠죠. 등록되어 있는 걸 쓰는 것보다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나 그런 편집 방향으로 해가지고 모든 키나 단축키들을 재설정을 해놔가지고 쓰는 게 확실히 빠르질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포토샵 등록되어 있는 거는 이미 제가 이제 메뉴를 안 쓰다 보니까 뭐 불러오기 다른 거 저장 아마 이걸 엔터키를 쓰시는 분들은 이 투어박스를 보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엔터키 불러오기 뭐 이동 이렇게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투어박스라는 이렇게 작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다이얼도 좀 컸으면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썼던 다이얼이 꽤 커요. 묵직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품의 장점은 한 손에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제품들 보면 두 손으로 막 이 다이얼을 조절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작업 속도가 더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마우스로 마우스 포인트 위치를 조절을 하면서 자, 밝기 조절 창으로 갔다 그러면 빨리 조절하고 또 다음 거 딱딱 눌러서 넘어가고 사실 이 작업이 제일 빠른데 양손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뭐 이 창을 닫고 이런 데 넘어갈 때도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 다이얼을 만약에 큰 걸 크고 좀 부드럽고 묵직한 걸 한번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 버튼들이 좀 멀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좀 성인 손치고 좀 큰 편인데 손이 한 손을 가지고 모든 버튼들하고 조작감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버튼도 처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아쉬웠었는데 이 버튼이 커지면 다른 버튼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가 좀 적당하지 않나. 근데 이 조작감은 크기는 이제 그대로 만약에 둔다고 하더라도 조작감을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기도 이 버튼들이 한 손에서 다 잡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크고 묵직하고 그 정도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응용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지금 포토샵이나 이런 거로 지금 광고가 제일 많이 나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캐드를 사용하는 분이 계시다 아마 그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나 뭐 이런 걸 사용해 보니까 모든 걸 다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 그런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